자, 4월 학력평가 보겠습니다. 1번. 자, 항상 보면 판구조론 정립 과정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 나오거나 기본적으로 아니면 대륙 이동설이 나오거나 참고로 멘틀 대륙설이나 또는 판구조론 같은 이 문제 이 자체는 나오진 않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거 해저 확장설이 될 건데 자, 가봅시다. 자, 해점의 시추 지점 P1에서 P5 돼 있고 해령의 위치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령에서 발산 경계다 보니까 멘틀이 올라와서 새로운 지각 만들어지고 양쪽으로 뻗어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에서 태적물 두께와 함께 가장 오래된 태적물의 나이가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가장 오래된 태적물 나이란 말은 자, 지각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쌓인 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바로 또 쌓이기 시작할 거잖아. 그 말은 거의 지각 나이와 똑같은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음 쌓인 태적물층의 나이로서 이거는 거의 지각 나이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바로 쌓일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지각 나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쌓이게 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두께와 나이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자, 비례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해령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고 태적층의 두께도 두꺼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P1에서 P5로 갈수록 나이 많아진다, 두께도 두꺼워진다. 자료상으로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 갈수록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태적물의 두께 P2와 P4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확인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두께는 두꺼워지게 돼 있는 거지. 자, 수치 그대로 확인해도 됩니다. 자, P5 지점에 가장 오래된 태적물 중생대. 자, 중생대 기간을 알라 그 말이야. 중생대는 언제부터 언제였죠? 시간이? 중생대 시작은 약 2.5억이었지? 2.5억에서 신생대 시작이 0.66. 그러면 2.5에서 0.66 이 사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5를 보게 되면 61.2야. 근데 단위는 100만 년이잖아. 맞지? 이걸 꽂히게 되면 0.612억 될 거잖아. 맞지? 맞나? 이거는 6,100만 년이 될 거니까. 뭐 어쨌거나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잖아. 그럼 언제란 말이야? 신생대. 그래서 이 단위 이제 시대에 현재 이 기준된 값들은 경계값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고생대 시작은 얼마? 5.4억이었죠? 아셔야 돼. 자, P1에서 P5 속간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 이동. 자, 지금 해령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S라 나와 있는 이거는 요거 남반구고 남위. 남반구 이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25S, 30, 35 아래쪽 내려갈수록 남반구인데 위도값이 커지고 있는 거잖아. 그 말은 아래쪽 갈수록 아래쪽이 무슨 쪽이란 말이야? 남쪽이라 그 말이지. 남반구에서 좀 더 고위도로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아래쪽이 남쪽 그리고 여기 W라 나와 있는 건 경도를 말하지. 서경 15, 20, 25. 서쪽으로 15, 25. 자, 계속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 맞지? 원래 그린지 천문대라고 있고 이게 제로고 경도값. 현재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잖아. 왼쪽은 서경, 오른쪽은 동경. 어쨌거나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 되겠지. 됐나? 자, 그래서 P1에서 P5로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자,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 자, 넘어갈게. 자, 2번. 자, XY 구간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참고로 지진파 전파 속도와 누가 관계 있죠? 온도와 관련 있는 거지. 온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화산섬은 상승하는 플룸에 의해서 형성됐다라고 해줬어. 그러면 그 아래 지역은 상승하는 플룸, 뜨거운 플룸이 되겠지? 그거까지 생각하셔야지. 자, 가볼게. 지진파 속도는 기업과 니은 지점. 자, 기업과 니은. 이거는 이미 벌써 색깔이 나와 있잖아, 맞지? 근데 기업과 니은 비교했을 때 니은이 색깔이 어때? 더 어둡죠? 색깔 어두운 건 느린 거잖아. 맞지? 그 말은 니은이 느리다 그 말이지. 됐고. 니은 지점에서 차가운 플룸. 자, 느리단 말은 온도가 높은 것, 낮은 것? 높은 것. 그리고 여기 플룸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이 여기 뜨거운 플룸이지. 됐죠? 그래서 지진파와 온도 관계, 속도, 온도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미 벌써 문제에서 상승하는 플룸이라고 해줬어. 뜨거운 플룸이 존재한다. 그 말이지. 자, 화산섬 생성시키는 플룸, 내핵과 외핵. 기본적으로 플룸 상승할 때 어디서 출발하니 그 말이잖아. 멘틀의 바닥이죠. 멘틀 바닥이란 말은 멘틀과 누구의 경계야? 외핵이 되겠지. 그래서 멘틀과 핵 또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출발하는 거지. 틀렸지? 자, 3번. 자, 태적 환경 일부와 태적 구조 나와 있는데
자, 원래 태적 환경은 뭐 있습니까? 육상, 연안, 해양. 육상과 해양이 있고 그 사이 경계인 연안이 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리고 태적 구조 4개. 자, A가 뭡니까? 점이층리. B는 사층리. 자, 점이층리는 환경이 바다는 당연히 깊은 곳이잖아, 맞지? 깊은 곳을 이야기하지. 맞지? 심해 바다. 깊이가 깊어야지만이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가라앉았을 때 큰 애가 속도가 낙하 속도 빠르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낙하하는 길이가 얼마 안 되면 구분이 안 되겠지.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깊은 곳이 가능하다. 특히 가능한 예가 어디입니까? 대륙대가 대표적인 예죠. 자, 사층리는 어디? 얕은 곳, 천해. 또 사막. 두 군데가 되겠죠. 물 또는 바람에 의한 움직임이 있는 흐름이 있는 곳을 말하지. 그래서 흐름 방향을 알려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A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잘 발생한다. 기역. 자, 이거 A는 점이층리 말하지. 아까 점이층리는 깊은 곳. 대륙대가 되겠죠. 됐습니다. 자, B를 통해 태적물이 공급된 방향 알 수 있다. 자, B 같은 경우에 역전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지. 아래로 오목한 구조지. 그리고 아래로 오목한 구조라면 요거 사선이 현재 몇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 그 방향이 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이건 역전이 안 된 상태고 제일 위에 층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아래층은 오른쪽, 제일 밑에 층은 왼쪽 되겠지. 현재 실제로 이동 방향, 흐름 방향 다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니은은 태적 환경 중 육상. 자, 니은 삼각주라 그랬어. 삼각주는 하천이 흐름이 끝나는 곳, 바다와 만나는 곳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하천수가 흘러올 때 여러 가지 태적물들을 가져오다가 바다 만나면서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이제 끝나게 되니까 그 앞에 펼쳐놓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어느 환경이다? 연안 환경이었죠. 그래서 육상과 연안과 해양이 있다면 삼각주는 연안. 삼각주 말고 뭐 있습니까? 해빈. 태적물도 쌓이는 곳을 말하지. 모래사장 같은 것 또는 석호 또는 사주 이런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다. 기억하시고. 자, 넘어갈게. 자, 4번 갈게. 자, 요거 마그마에 대한 것, 화성암에 대한 것 이것도 꼭 나오잖아. 맞지? 자, 가보겠습니다. 화성암 AB SI2 함량. 자, 가는 화성암 AB SI2 함량 나와 있고 결정 크기, 뭐 조립질인지 뭐 세립질인지 이야기하고 있겠지. 그리고 용융 곡선 나와 있고 A와 B는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 그랬어. 참고로 누가 SiO2가 많습니까? B가 많은데 현재 현무암과 화강암 중에 누가 많아? 화강암이 많지. 얼마 이상이었죠? 63% 이상. 현무암은 얼마 이하? 52% 이하. 맞지? 자, 그러면 B가 SiO2가 많기 때문에 B가 화강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리고 SiO2가 적은 A가 바로 현무암이다. 됐지? 그리고 현무암은 화산암이야, 심성암이야? 화산암이니까 분출돼가지고 빨리 식어서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입자가 작은 거지. 근데 심성암은, 화강암이 심성암이잖아, 맞지? 심성암은 땅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다 보니까 결정이 빨리 안 굳지. 그래서 결정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조립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 크기가 화강암 크고 현무암 작은 거 됐지? 자, 갑시다.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다. B가 화강암이니까 심성암이니까 조립질 맞죠? 깊은 것 맞습니다. 자, 니은 과정 생성돼 상승하는 마그마는 주변보다 밀도가 크다. 잡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그런데 마그마가 된다는 것은 암석이 마그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온도로 하더라도 동일한 온도로 하더라도 물질의 상태가 변한 거지. 자, 암석이 마그마가 되면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지. 그러면 밀도 작아지잖아. 그래서 마그마만 형성되면 무조건 올라오는 거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미 벌써 상승하는 마그마를 했잖아. 밀도 작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됐나? 자, 넘어갈게. A는 기억 과정에 의해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이다. A는. 자, A는 이거 현무암이죠. 근데 지금 A 과정은 기억 과정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 용융 곡선이잖아, 맞지? 이거는 지금 화강암 거잖아. 화강암이 만들어진 과정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건 화강암이지. 이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유문암질 마그마, 이 화강암. 섭입돼서 일어나는 거지. 맞지? 섭입하면 탈수 과정 일어나게 되면서 주변에 멘틀에 물 공급해주면 멘틀이 용융점 떨어지면서 부분 용융에 의해서 먼저 뭐가 만들어진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마그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상승하겠지? 상승해서 일단 대륙판이 있다면 멘틀 부분 그대로 뚫고 가는 거고 나중에
대륙지각 만나면 대륙지각이 무슨 함질? 화강함질이죠. 그래서 그들이 녹아서 유문함질 마그마 되는 거잖아. 그럼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함질과 유문함질이 섞여서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건 안산함질이었지. 그래서 수렴경계는 안산함질이잖아. 분출되는 건. 아셔야 돼. 자, 화강이 B가 될 것이다. 자, 넘어갈게. 자, 5번. 자, 가는 어느 시기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과 염분. 자, 측정한 구간. 일단 가는 구간 A, B, C 나와 있고, 자, 각각의 해수면에 수온과 염분 나와 다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온, 다는 염분 되겠지. 자, 갑시다. 해수면과 깊이 40m 수온 차는 B보다 A. 자, 수온 차이니까 나를 보면 될 거고 그대로 여러분들 비교하면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40m 가지고 지금 B와 A를 물어봤는데, 자, B, A, B 일단 두 개의 지점 그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수온 차라는 것은 당연히 위쪽이 따뜻하겠죠? 아래쪽이 차가울 거야. 그러면 수온 차이, 수온 변화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등온선을 많이 지난단 말은 수온 변화 심하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A와 B 중에 등온선을 누가 더 많이 지납니까? A가 많이 지나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면 A가 당연히 수온차가 크겠지. 자, 기역 방향 유입되는 담수 양이 증가하면 A 표층 염분. 자, 담수. 자, 담수는 거의 맹물과 유사하죠. 염분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담수 유입이 되게 되면 염분 어떻게 되죠? 줄어들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A 쪽에, 자, 문제에서 증가는 지금 표층 염분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표층, 특히 표층 A의 표층을 보게 되면 딱 A 지점에 어떤 선이 딱 닿아 있죠? 33.4가 딱 닿아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A 지점은 33.4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담수 유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33.4라고 제시해 준 게 그것 때문이지. 딱 지금이 33.4기 때문에 담수 유입이 되게 되면 줄어들 것이다. 됐죠? 자, 표층 해수의 밀도 C보다 A가 크다. C와 A를 비교할 건데 밀도에 영향 주는 요소는 수온과 염분이죠. 그러면 밀도가 크려면 수온은 낮아야 되고 염분은 높아야 되는 거지. 지금 A 쪽이 온도는 어때? 온도가 더 낮죠? 자, 지금 오케이. A 같은 경우 염분은 더 높지? 맞나? 지금 보면 33.4가 있고 위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염분값이 커지고 있잖아. 그러면 C가 염분이 좀 더 크겠지. 약간 더 크다 그 말이죠. 문제상 지금 수치상에서 33.4보다 약간 더 크지. 그 선에 안 걸렸고 위에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수온도 낮고 염분도 높은 거지. 밀도도 크겠죠. 됐지?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6번. 자, 어느 지역 지질 단면 그리고 화성암 AB 그리고 방사선원소 XY 반감기가 0.5와 2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X가 들어있고, 자, 이게 1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방사선 원소만 있다가 이게 처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로 쭉 줄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1대 1이니까 총량이 얼마다? 2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원소? 방사선 원소 X는 1이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로 표현한 거잖아. 자, B 같은 경우는 1대 3이다. 총량이 얼마다? 4다. 그 중에 방사성 원소는 모원소는 1이다. 그 말이잖아. 맞지? 이거 4분의 1이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2분의 1은 반감 1의 한 것. 근데 X의 반감기가 얼마라고? 0.5억이라고. 그러면 0.5억짜리가 한 번이니까 이건 0.5억 되겠지. 근데 Y 같은 경우에는 1대 3이니까 총량이 4분의 1이 될 거야. 그 말은 반감 몇 번? 2번. 근데 반감기 얼마라고? 2억이라고. 그 말은 이러면 4억이다. 그 말이지. 됐죠? 자, 이 지역에 난정압이 나타난다. 난정압이 뭐였지? 평행한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거잖아. 위와 아래가 서로 지층, 층리를 봤을 때 서로 지층이 나란하면 이걸 우리가 평행 부정압이라지. 근데 위와 아래가 서로 나란하지 않으면 경사 부정압이라지. 근데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 그걸 판단하는 것은 층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부정압은 무조건, 봐봐. 부정압은 무조건 위층은 다 뭡니까? 무조건 퇴적층이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깎아내고 그게 무조건 쌓여야 되는 거잖아. 위에는 무조건 퇴적함이야. 근데 그러면 아래의 놈이 퇴적함이 아니다 그 말이지. 층리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심성함이나 또는 변성함이면 층리가 없기 때문에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울 난자 난정압 그랬지. 됐나? 자, 그러면 위에 밑에 문제에서 그림 보게 되면 위에가 퇴적함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퇴적암 나와 있고 밑에는 변성암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변성암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이 기저여감을 이루고 있잖아. 이거 부정암 맞지? 부정암 맞지만 아래쪽 변성암이 층리가 없기 때문에 나란한지 나란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난정압 맞는 말이죠. 됐지? 자, 퇴적암의 연령은 0.5억년보다 많다. 퇴적암의 연령 0.5. 자, 기본적으로 지금 0.5억인 게 누구죠? A가 되는 거지. 참고로 이게 A고 이게 B가 될 거잖아. 맞지? 자, 지금 참고로 A와 퇴적암 중에 누가 먼저입니까? 퇴적암이 먼저지. 지금 왜냐면 관입을 당했으니까. 당한 놈이 먼저 형성돼 있던 거잖아. 자,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변성암이 있고 부정암이 있고 퇴적암 쌓인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지금 뭐 누구야? 누가? A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B는 어디입니까? B는 어디입니까? B는 변하고 A 사이가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참고로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퇴적암이 지금 관입은 안 당했잖아. 맞지? 그건 모르는 거지 이거는. 근데 일단은 변성암이 관입을 당했기 때문에 변성암 다음에 B야. B야. 근데 퇴적암까지 관입을 안 당했기 때문에 이게 퇴적암 쌓이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변성암 형성되고 현재 관입한 다음에 들어온 건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문제는 그건 묻지는 않는 거지. 문제에서는. 됐습니까? 자, 가볼게. 자, 어쨌거나 현재 A는 0.5억이니까 퇴적암은 0.5억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다. 자, 현재로부터 2억 년 후에 화성암 B. 자, 화성암 B는 반감기 얼마? 2억. 그 말은 2억 년 지나면 반감 몇 번? 한 번 더 한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지금 얼마 있는데? 지금 2번 해서 4분의 1이 있는 거죠? 맞나? 자, 다시. 현재 4분의 1이 있었지? 반감 한 번 더 하면 얼마 되죠? 이놈은 방사동원수는 8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러면 8분의 1 총량이 8이라 그 말이잖아. 나머지는 다 자원수가 되겠지? 그럼 자원수 y-는 얼마야? 8분의 7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대 7의 관계 1분의 7 이건 7 나오겠지? 8이 아니라 7이 된다. 총량을 생각하셔야 돼. 자, 7번. 자, 지질시대 일부 기기준 나온 것. 참고로 A가 뭡니까? 실누리야기. 캄 오실 때 석패잖아. 맞지? 현재 실누리야기. 자, 석패. B는 석탄기. 자, C가 뭡니까? 트지백 백악기가 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참고로 기억은 암모나이트 어느 시대? 중생되고 환경은 바다였죠. 해양. 자, 니은은 삼엽충이고 어느 시대? 고생되고 바다. 자, 갑시다. A는 실루 이야기예요. 끝났네. 맞죠? 근데 원래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원래 답이 있지. 원래 일반적으로는. 원래 그렇게 답을 제시해. 4번 또는 5번. 근데 이 문제는 1번 제시했고. 자, B에는 파충류가 번성하였다. B, 파충류. 여러분 알고 있는 파충류 대표적인 게 누구야? 공룡. 공룡 어느 시대야? 중생대였죠. 기억납니까? 당연히 이거 틀린 거 바로 알아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제일 처음 시작은 원래 척추동물 따질 때 어류, 양서류, 파충류, 현재 보면 포유류, 조류 이런 순으로 발전하잖아. 맞지? 출현 시기는 알고 있지. 언제였죠? 어디에서 트집 기억납니까? 요건 오르도비스기, 대범기, 석탄기, 트리아스기, 지라기. 맞나? 자, 근데 여기서 B 같은 경우에 B가 바로 파충류가 될 거잖아. 맞지? 파충류는 참고로 나온 것도 이제 석탄기잖아. 맞지? 됩니까? 출현한 게 석탄기지? 됐나? 이건 지금 문제에서는 번성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안 맞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판기아는 C에서 형성되었다. 자, 판기아 언제야? 고생대 말. 근데 이거는 중생대 말이잖아. 말이 안 되지. 기억은 A를 대표하는 표준화서. 기억은 중생대죠? 자, A는 고생대를 말할 거잖아. 맞지? 틀렸고. 기억과 니은 육상생물이 아니라 모두 다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지. 그래서 이들이 만약 산출된다면 무슨 층이라죠? 해성층이라지. 바다에서 형성된 것. 자, 8번. 자, 태풍. 자, 태풍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자, 가볼게. 자, 5일 21시에 제주도 태풍의 안전반원. 안전반원은 태풍 진행 방향 오른쪽 왼쪽? 왼쪽. 지금 여기서 제주도 진행 경로 나와 있고 왼쪽 맞잖아. 맞지? 태풍의 세력. 자, 태풍의 세력을 알려주는 건 뭐뭐 있습니까? 중심 기압과 최대 풍속. 자, 세력이 강할수록 중심 기압은 낮고 최대 풍속은 강하고.
자, 볼게. 자, 그러면 지금 볼게. 중심기압이 낮아야 되고 최대 풍속은 커야 되고. 자, 두 개 자료. 지금 037하고 097을 봤을 때 037가 최대 풍속도 강하고 중심기압도 낮죠. 그러면 037가 더 강했다. 그 말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고. 자, 6일 15시에 태풍의 강도는 중이다. 자, 중이 되려면 풍속이 얼마야? 최대 풍속이. 중이 되려면 25에서 33 사이가 될 거잖아. 맞지? 이 자료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15시를 보면 이거 32로 나왔지. 32는 이 사이 값 맞잖아. 그러면 중 당연하겠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 자, 9번. 우리나라 영양주는 황사 관련된 탐구 쭉 나와 있고 탐구 문제 꼭 나오게 돼 있어. 어떤 주제를 삼건 간에. 자, 갑시다. 자, 기억. 자, 일단은 부산과 그리고 서울에 자, 월 평균 황사 일수 나와 있고 그리고 황사 발원지 이동 경로 밑에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자, 위에는 월평균 그랬잖아. 맞지? 자, 이거는 연평균이야. 그 말은 연평균이란 말은 여러분들 다 더해봐라 그 말이잖아. 맞나? 월마다 있는 것을 다 더해야지만이 연께 나올 거잖아.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숫자 봐봐. 대체로 누가 더 큰 숫자를 가지죠? 위에 게 다 큰 숫자 가지잖아. 만약에 뭐 위에 게 큰 것도 있고 아래 게 큰 것도 있고 막 이러면 막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게 복잡할 거야. 이 다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대부분 다 위에 게 다 큰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나? 그러면 당연히 전체 합도 위에 거 서울 게 더 크겠지. 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 자, 니은 발원지에서 생성된 모래, 먼지, 우리나라 이동할 때 어떤 바람? 편서풍 맞죠? 우리나라는 편서풍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오는 거지. 자, 발원지는 무슨 기압이 발달해야 돼? 저기압, 상승기류. 자, 우리나라는 하강기류인 고기압 발달해야지만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자, 우리나라 황사는 고온다습한 기단. 자, 황사가 언제 잘 발생하죠?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 영향 주는 기단은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 성질은 아래쪽이니까 온난, 육지니까 건조. 온난 건조하다 그랬죠? 그래서 온난 건조 이야기 되겠지. 자, 넘어갈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자, 우리나라 부근에 자, 나와 있는 평균 풍속, 남북 방향 바람 성분들 나와 있는데, 갑시다. 지금 자료에서 가운데 있는 자료, 남북 방향은 플러스라면 남풍이라 했고 마이너스면 북풍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남북 방향 뭡니까? A는 남북 방향에 현재 보면 플러스 값이니까 남풍 되겠죠?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값이니까 북풍 되겠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 동서 방향 성분 A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무슨 바람? 서풍이고 그리고 아래쪽 B는 플러스 방향이니까 동풍 되겠지? 자, 두 개 합치면 뭐가 됩니까? A는 남서풍. 자, 그리고 아래쪽은 B는 북동풍이 되겠죠? 자, 봅시다. 30도를 기준으로 자, 아래쪽은 북동풍이 분다 그러고 위쪽은 남서풍이 분다 그러지? 이거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아래쪽 무슨 바람이야? 무역풍. 위는 편서풍. 그 발음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 맞지? 맞나? 자, 갑시다. A 구간의 해수면 부근에 북서풍이 우세하다. A 구간의 북서풍. 이게 북서풍이 아니라 남서풍이죠? 둘이 합치면 되는 거고. B 구간 해역에 흐르는 해류는 해들리 순환. 자, 해들리 순환은 위도가 얼마였지? 0에서 30도였죠? 자, 그러면 B 구간은 0에서 39가 맞습니까? 맞죠? 자, 표층수온 A 구간보다 B 구간의 해역에서 높다. 표층수온은 A와 B.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떤 해류가 흐르고 있지? 원래 적도 해류가 왔다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난류가 형성되고 있겠지. 자, 무슨 난류였죠? 난류 이름이 크로시오지. 맞나? 그러면 당연히 고위도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겠지. 추운 곳으로 가고 있잖아. 고위도로 가고 있잖아. 됐나? 그래서 B쪽이 더 온도가 높을 겁니다. 자, 11번 대서양 어느 해역 자, 측정한 수온과 염분 자, 중심저 나왔습니다. 중심저. 자, 이 그림 많이 봤잖아, 맞지? 중심저 그림. 참고로 A, B, C가 각각이 누군지는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A가 누굽니까? 중층수, B가 심층수, C가 저층수가 되는 거죠? 됐나?
참고로 가장 밀도가 큰 것이 저층수.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다. 됐지? 자, 평균 밀도는 A보다 C가 크다. A와 C. 당연히 저층수가 가장 밀도 크니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 모르더라도 이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A보다는 B보다는 C가 더 밀도 큰 거지. 아셔야지. 자, 이 해역의 깊이 4,000m인 지점. 자, 이 해역. 자, 점을 따라갔을 때 점이 4,000인 곳. 이걸 보라 그 말이잖아. 지금 4,000 찍혀 있는 건 어디야? C에 찍혀 있죠? 이건 저층수 위치잖아. 맞지? 자, 해수 평균 이동 속도. 자, 0에서 200이란 말은 표층수란 말하는 거지. 자, 그리고 2,000에서 4,000은 심층수란 말하는 거지. 누가 더 빠릅니까? 표층수는 월등히 빠르지. 그걸 묻고 있는 거잖아. 별거 없잖아. 자, 12번. 자, 외부 은하까지 거리, 후퇴 속도. 자, 갑시다.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 원래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크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원래 그거 두 개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비례관계 성립할 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상수 하나를 넣어주지. 그게 누구야? 허블 상수. 식은 V는 HR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V는 HR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보게 되면 가로축이 누구야? 거리 R. 세로축은 후퇴 속도 V.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가로분의 세로니까 R분의 V가 되겠지? 맞나? 그러면 요 R, 원래 처음 V는 HR에서 R 자체를 왼쪽으로 장으로 넘기게 되면 그만 H만 남을 거잖아. 맞지? 그래서 H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현재 참고로 이게 기울기 값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블 상수가 누가 더 큰 거야? A가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참고로 이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고 A가 더 큰 값을 가지더라. 자, 갑시다. A에서 허블 상수는 500. 자, 여러분들 500인 거. 뭐 나와 있는 값 중에 하나 쓰면 될 거잖아. 맞지? 뭐 만을 쓰든지 또는 5천을 쓰든지 현재 딱 좌표상에 나와 있는 딱 특정 값을 정할 수 있는 곳을 하면 될 거잖아. 맞지? 자, 예를 들어 5천을 해보겠습니다. 5천. 가로가 얼마? 거리가 얼마야? 10. 속도 얼마? 5천. 그 말은 R분의 V 10분의 5천이다. 그 말이잖아. 뭐 얼마 나와? 500. 끝난 거잖아. 단위는 그냥 그대로 써준 거고 메가파섹분의 킬로미터 퍼세크로. 됩니까? 자, 후퇴 속도가 5천일 때 은하까지 거리. 지금 속도와 거리 관계 나와 있잖아. 그러면 5천 그대로 갑시다. 5천일 때 A는 얼마야 거리가? 10이죠. 자, 쭉 가서 B 같은 경우는 60과 70 사이가 되는 거지. 됐나? 훨씬 더 B가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건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는 거잖아. 두 개 위치를. 됩니까? 별거 없어. 자, 허블의 법칙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 우주 나이 식이 어떻게 되죠? H분의 1이었어. H분의 1.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왜냐하면 광속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최대 크기. 근데 이 크기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지. 그 너머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이걸 뭐라 불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지평선 그러잖아. 우주의 지평선. 그 너머에 더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지. 어쨌거나 우주 나이 C가 어떻게 된다? H분의 1이다. 그러면 H분의 1이니까 H가 오히려 클수록 작겠지. 그러면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나이가. B가 더 큰 거죠? H가 더 작으니까. 됐나? 자, 13번. 자, 별의 스펙트럼. 자,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자, 분광형이 A0V, G0V, K0V. 자, 원래 분광형은 OBA, FG, KM 쭉 있잖아. 맞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세분화시키려고 0부터 9까지 붙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0부터 9까지. 뒤에 붙어 있는 V가 뭡니까, 이거? 5라는 광도 계급이겠지. 광도 계급이지. 별 종류가 뭔지를 알려주잖아.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갑시다.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주에 가장 많은 게 수소잖아. 맞지? 그럼 별을 이루는 성분 역시 가장 많은 건 수소야. 그래서 수소선이 잘 발생을 하는 거지.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잘 나타나는 거지. 가장 먼저 발견된 게 바로 그래서 A라 붙인 거잖아. 원래 발견 순서가 A, B, C에 쭉 붙인 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온도와 연관성을 가지니까 온도 따라 나누는 게 바로 OBA, FG, KM 되는 거지. 자, 어쨌거나 봐. 자, A형은 수소선이 강해. 고온은 뭐가 강했죠? 이거 기억하려 했는데. 헬륨선이야. 저온이면 금속이나 분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 문제 나와.
작년에 풀어봤었고. 그러면 지금 가나다에서 수소의 흡수전을 해주면서 가장 짙게 나타나는 게 누구야? 가죠. 그럼 가가 당연히 A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나머지 애들은 약하다니까? A가 가장 강하다니까? 됩니까? 그러면 일단 가가 A인 건 결정이 됐다. 됐지? 자, 갈게. 여기서 아까 V라는 것은 원래 로마 숫자 5를 표현하는 거다. 이거 광도 계급이다. 광도 계급인데 오면 누구라고? 주결성이라고. 자, 원 A 기억납니까? 원 A는 자, 밝은 초거성. 원 B는 덜 밝은 초거성. 2는 밝은 거성. 3가 거성이야. 자, 4가 뭐였죠? 준거성. 바로 5가 주결성. 그리고 6이 준외성. 외성에 준한다. 여기서 외성이라는 것은 주결을 말합니다. 7은 누구였지? 백색 외성이야. 3, 5, 7은 기억해야 돼. 3, 5, 7은. 3은 거성, 5는 주결성, 7은 백색 외성. 이 세 가지가 잘 나오잖아. 기억하셔야 돼. 됐나? 그럼 모두 다 주결성이란 말이잖아. 맞습니까? 근데 주결성은 특징이 뭐였냐면 주결성은 질량이 클수록 크기가 크지.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당연히 큰 거지.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다 주결성이라. 그럼 비교하기 쉽지. 비교하기 쉬우라고 문제를 다 내줬어. 자, 가볼게. 자, 가는 분광형 A 맞고. 됐죠? 자, 기억은 니은보다 짧다. 기억과 니은. 기본적으로 가가 A인 거 결정됐잖아. 맞지? 근데 나와 다가 G인지 V는 모르잖아. 몰라도 되지. 어쨌거나 OBA, FG, KM. 참고로 A보다는 G와 K가 온도가 높아 낮아? 낮지. 어쨌거나 나가 되든 다가 되든 온도가 더 낮아. 자, 근데 온도와 람다 맥스는 무슨 관계라고? 반비례 관계죠. 그럼 어쨌거나 기억보다는 니은. 가보다는 나가 온도가 더 낮을 것이고 파장은 더 길어 짧아? 더 길겠죠. 맞지? 파장은 더 길다는 건 알 수가 있다. 온도 표면 온도와 람다 맥스는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자, 광도는 나가 다의 16배이다. 자, 광도식 기억납니까? 4파이 R제곱 시그마 T의 사신. 원래 봐.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서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를 딱 나타낸 게 시그마 T의 4승. 이거였지? 이거는 딱 면적 똑같이 해준 거야. 그러면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였지. 맞지? 근데 광도는 방출한 총 에너지잖아? 그래서 총 면적을 다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4파이 R 제곱 했잖아. 반지름이 R인 구형의 별. 됐습니까? 몰라도 돼. 식 몰라도 돼. 결과적으로 비례하는 건 R 제곱과 T 4승이라는 거지. 이것만 아시면 되지. 광도 전체 값도 계산할 문제 안 나옵니다. 비례하는 R 제곱과 T 4승 요거 이걸 바탕으로 비례식만 세우는 거지. 이거밖에 안 나와. 됐나? 자, 갑시다. 지금 R 나왔어 안 나왔어? 반지름 나와 있잖아. 4대 1로. 맞아? 4대 1이면 R이 4대 1이면 R 제곱은 16대 1이 될 거잖아. 맞지? 16과 1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근데 광도는 R 제곱 T 4승이잖아. R 제곱 관계가 1대 16이야. T는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T가 다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R 제곱 T 4승 곱했을 때 1대 16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맞지? 참고로 이 자료만 보고 가나 지금 K인지 G인지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아닌 것만 확인하면 돼. 됐나? 만약 온도가 똑같고 T가 똑같고 R만 따진다면 1대 16이 맞아. 근데 T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배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누가 K고 누가 G고 K일까? 누가? 다가 뭐라고? G? 왜? 태양. 근데 여러분들 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크기가 누가 더 커? 나가 더 커. 맞지? 자, 나가 더 큰데 아까 이거 다 주결성이라고 그랬지? 주결성은 크기가 클수록 표면은 높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온도 높은 놈이야? 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표면은 더 높겠지. 그렇게 구분하셔야지. 됩니까? 아까 그래서 주결성 이야기한 거야. 자, 그래서 주결성은 질량, 크기, 광도, 표면 온도 다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결과적 크기가
모두 주결성이기 때문에 현재 나가 더 큰 별이다. 그 말은 표면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온도가 G와 K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됐지? G형의 태양은 어느 정도 되죠? 원래 G2잖아, 맞지? 원래 표면 온도가 얼마야? 표면 온도가 5800 또는 6000 정도 되잖아, 맞지?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상수가 얼마냐면 2898이야. 거의 3000이야. 그래서 원래 람다 맥스는 T분의 A라 그러지. 6000분의 2898 거의 3000이죠. 얼마 나와? 0.5 정도가 나오지. 그 0.5 가장 강했잖아. 그래서 참고로 G 같은 경우는 니은 같은 경우 거의 0.5에 가까운 값이 되겠지. 근데 이거는 K는 다는 0.58이잖아. 더 길잖아. 온도 더 낮다 그 말이지. 됐나?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엘니뇨 반드시 나옵니다. 자, A, B 중 자, 한식이 적도 부근 해역 대기 대수는 모습 나와 있고 A, B는 각각 엘니뇨 또는 라니냐. 자, 갑시다. 자, 원래 상승하는 기류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다윈 쪽이야, 타이트야? 다윈 쪽이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해류에 의해서 현재 서쪽으로 표층 해수들이 몰리고 서쪽 해역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상승 기류는 거의 다윈 쪽 이쪽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상승 기류가 어떻게 됐어? 중앙으로 옮겨졌죠? 맞나? 그 말은 이 타이트 지역의 온도가 수온이 올라갔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바람이 강한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죠. 제대로 못 밀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적도 해류가 약화됐다. 그 말은 무역풍이 약화됐다. 그 말은 엘니뇨야, 라니냐야? 엘니뇨가 되겠죠. 엘니뇨 시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엘니뇨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엘니뇨가 되게 되면 다윈 쪽에, 서쪽에 따뜻한 물이 표층에 있는 따뜻한 물이 많이 갔어, 적게 갔어? 적게 갔죠. 그러면 평상시보다 온도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타이치 쪽에는 가지 못한 따뜻한 물들 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서쪽에 모여있던 따뜻한 물이 오른쪽 동쪽으로 퍼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타이트 쪽은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였지. 맞나? 그래서 상승기로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됐죠? 자, 그럼 봅시다. 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기압 편차 나와 있잖아, 맞지? 기압 변화 나와 있어.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죠. 맞지? 이거는 한 지점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맞게 다윈 지역의 온도가 내려갔단 말은 기압은 올라졌겠지? 그러면 A와 B 중에 올라간 것, 지금 다윈 값이 올라간 것 A가 되겠죠. 짙은 실선이 다윈이니까. 그럼 A는 뭐다? 엘니뇨, B가 라인이 되겠죠. 자, 나는 A, B 시기. 자, 강수량, 편차. 강수량은 기압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기압이 낮아진다. 수온은 높아져야지만 이 강수량이 많아지는 거지. 자, 참고로 밑에 디귿 맞게. 디귿은 A나 B나 하나 정해서 하면 되죠. 그랬을 때 A 같은 경우에 타이티 수온 어떻게 됩니까? A가 엘니뇨다 맞지? 자, 다윈의 온도 어떻게 되죠? 내려갔죠. 그리고 타이티는 올라갔지. 분모는 잡게. 분모는 커지고 분자 작아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수고했습니다. 자, 15번. 자, 가는 2015년부터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나는 시나리오 A, B, C 따른 대기 해양 육지의 이산탄소 누적량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기억 기간 동안 이산탄소 배출량의 변화율. 자, 변화율이야. 시간에 따른 변화. 자, 지금 B보다는 A가 세로축의 변화. 동일한 기간 동안 세로축의 변화가 더 크잖아. 더 기울기가 더 크지. 그래서 A가 더 변화율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다. 2080년 지구 표면 평균 온도는 A보다 C. 지금 A와 C를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 A가 월등히 많지.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바로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야. 그럼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많을수록 온난화되는 정도가 크겠지. 당연히 A가 온도가 더 크게 올라간다. 그 말이 되겠지. 자, 디귿. 자, 대기 중 그리고 육지 해양 흡수 이산탄소 누적량 돼 있는데 A에서 C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자료를 뒤집으면 되겠지. 뭐냐면 분모가 되는 것이 아래쪽에 있잖아. 그래서 대기 성분이 아래쪽으로 가게끔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가 될 건데 참고로 C로 갈수록 A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오히려 더 크지만 오히려 C 같은 경우에는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크지? 그 경향이 A, B, C로 갈수록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C로 갈수록 그 값은 커진다. 맞지?
자, 16번. 자, 태양의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 그리고 나는 AB 중 한식이 내부 구조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가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 태양의 나이가 약 50억이야. 그러면 지금 5가 나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나이와 비슷한 시기, 바로 주계열 단계를 말하겠지. 그러면 주계열이라 하더라도 자, 짧은 시간 동안 변화는 없지만 서서히 표면 온도가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광도도 증가하게 되고, 근데 이 변화가 주계열 단계 끝나게 되면 적색 거성이 되면서 광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거지. 바로 B는 적색 거성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도 중심부에 헬륨 핵이 있고, 그리고 그 외곽층에 수소 핵융합 반응 영역이 있습니다. 이 말은 수소각 또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난다. 바로 적색 거성 단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B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A 시기보다 B 시기. 자, 절대 등급이 크다 작다 이거는 수치를 말하는 거지.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근데 절대 등급 숫자는 오히려 작을수록, 별의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지. 자, 그래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밝으니까 B의 숫자는 오히려 더 작다는 거지. 자, 니은. 자, 나는 B시기 맞고, 디귿. B시기 이후 태양의 주요 에너지원은 탄소 핵융합. 참고로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백색 외성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백색 외성의 주 성분은 뭐냐면 바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바로 헬륨 핵융합. 헬륨 핵융합에 의해 만들어진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 말은 헬륨 핵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난다. 근데 탄소 핵융합 반응 일어나게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은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뭐 그렇다면 백색 외성은 산소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헬륨 핵 융합 반응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백색 외성의 주성분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17번.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순서 없이 나타낸 것. 바로 형태적으로 봤을 때 가가 바로 타원 은하, 나가 나선파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선 은하가 되겠지. 자, 가는 타원 은하 맞고, 나에서 성간 물질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 분포한다. 아니지. 성간 물질은 별을 만드는 재료야. 바로 별 탄생할 수 있는 바로 나선 은하는 나선팔에 성간 물질이 많았지. 그래서 나선팔에서 많은 별들이 새롭게 형성이 됐었지. 자, 성간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새로운 별도 탄생을 하지만 재료가 풍부하니까 큰 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제 표면 온도 높은 푸른색 별을 만들 수 있었지.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고 푸른 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참고로 은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성간물질 거의 소모되어 있는 상태라서 새로운 별 탄생이 없다. 그래서 늙고 붉은 별이 많더라라고 했어. 자, 디귿. 은하가는 형태에 따라 나의 형태로 진화한다. 아니지. 은하 같은 경우에 초기에 만들어질 때 주변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이 되고, 그 형태 거의 유지되는 방향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다른 형태로 다른 은하의 모습으로 진화한다, 변한다. 이것은 틀렸다. 자, 18번. 우주 구성하는 요소 비율 A, B, C 나와 있는데, 자, A, B, 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암흑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게 68%. 자, 두 번째로 많은 지금 A가 바로 현재 암흑 물질, 이게 27%. 그리고 가장 적은 양이 보통 물질인 5%.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이 물질들은 현재 더 이상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근데 암흑 에너지는 양이 계속 늘어나. 참고로 우주가 팽창할 때 그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팽창했을 때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그만큼 계속 생성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계속 생성이 되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율은 암흑 에너지는 증가,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는 거지. 현재 우주 구성하는 요소 CAB. 참고로 B가 가장 많은 것. 현재 CAB 이 순서가 맞지? 자, A는 암흑 물질 맞고, 자, B는 현재 우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 맞지?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리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 현재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중력을 발휘한다. 인력을 발휘한다. 근데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청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가속 팽창을 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19번. 자, 가는 서로 다른 탐사 방법 이용하여 발견한 외계행성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 관계. 나는 A 또는 B를 이용한 어느 별 S의 밝기 변화, A와 B는 각각 식현상 또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 기억 부분처럼 이렇게 밝기 변화에서 작게 돌출되어 나타나는 것. 이건 바로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나타내는 거지. 자, 기억. A를 이용한 방법으로 발견한 외경성 공기궤도 반지름은 대체로 1AU보다 작다. 이건 그대로 자료 해석입니다. 참고로 1AU 위치,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네모인데 네모가 대부분 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맞겠지. 자, 니은. 자, 나는 B를 이용한 방법이다. 자, 나가 B. 일단 A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질량이 크고 그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아. 자, A가 바로 식현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행성의 질량이 크단 말은 그만큼 행성이 크단 말이고 행성이 클수록 별을 가렸을 때 밝기 변화가 심할 거니까 식현상 일어나는 걸 잘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을수록 결과적으로 공전 주기가 짧아지니까 자, 행성이 한 바퀴 돌아서 별을 가리는 그 주기가 짧다. 그러면 밝기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A는 바로 식현상에 의한 것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디귿. 기억은 별 S를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 나타난다. 참고로 밝기 변화는 배경별의 밝기 변화입니다. 자, 멀리 있는 별의 밝기 변화이고 참고로 가까이 있는 별이 만약 행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돌출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가까이 있는 별, 자, 지나가는 동안에 그 배경별의 밝기 변화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까이 있는 별이 만약 행성을 가지게 되면 배경별, 멀리 있는 별의 밝기 변화가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돌출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별 S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경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행성을 가진 것은 배경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별이다. 그러면 별 S를 공유하는 행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자, 20번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가는 주결성 AB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의 지속 시간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결성이라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지만 서서히 변화가 생긴다. 그게 뭐냐면 표면 온도, 물론 별의 중심 온도도 올라가지만 표면 온도가 조금씩 계속 상승하더라.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폭도 약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는데 자, 볼게. 자, 이게 별이고 자,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거리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도 더 넓어진다는 거야. 자, 이렇게 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이런 거야. 지금 별로부터 A, B, C, D라는 4개의 지점이다 칠게. 그러면 지금 처음에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있을 때 A는 생명 가능지대에 속했지? 자, 이제 좀 더 생명 가능지대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 멀어지면 이제 A는 거의 끝나고 B가 이제 속하게 되겠지? 또 시간이 지나면 자, B와 C가 함께 생명가능지대에 속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C와 이제 D가 생명가능지대에 속하는 거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의 D만 C의 끝 그리고 D만 생명가능지대에 속해질 거야. 그러면 각 지점이 생명가능지대의 시간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야. A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났잖아, 맞지? 근데 B, C는 그나마 좀 길게 시간을 가져갔지. 근데 D도 만약 계속 진화를 한다면 생명 가능지대에 오래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때 주결성이 끝나버렸다면 D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생명 가능지대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지점들, 중간쯤에 있는 지점들이 오히려 생명 가능지대 지속시간이 길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안쪽이나 바깥쪽은 시간이 짧고 가운데 있는 애들은 시간이 길었다. 가운데 거리쯤은 시간이 길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가에서 제시됐던 A와 B 그래프에서 가운데는 시간이 길고 양쪽은 시간이 짧게 나타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게 A인지 B인지 나의 자료가 A인지 B인지 한번 봅시다. 지금 지속시간이 자, 나 같은 경우에 1AU를 지나서 존재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A와 B 중에 지속시간이 시작되는 곳이 1AU로 넘는 것은 B라는 거지. 바로 B의 이 그래프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B의 자료가 된다. 그 말이지. 나는. 자, 그만 볼게. 자, 이 말입니다. 자, P에서 시작되는 자 1AU 지나서 시작되는 초기 시간이 짧죠? 짧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생명 가능성의 지속 시간이 더 길겠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좀 더
오른쪽 더 거리가 멀게 되면 자, 더 멀면 이만큼의 시간 그대로 가해도 왼쪽에도 B에도 이만큼 시간 똑같이. 그리고 2AU쯤 자, 시간은 이 정도 가집니다. 거의 가장 높은 시간을 가지지. 역시 마찬가지 가해도 2AU에서 가장 긴 시간을 가진다. 근데 2AU를 넘어서게 되면 밑에가 짧잖아. 시작되는 곳이 짧아. 그럼 결과적으로 자, 색깔진 회색 해당되는 지역이 좀 더 2AU보다는 짧게 된다. 그 말이지. 그리고 더 오른쪽 가면 더 짧아질 겁니다. 자, 이렇게 더 짧아지게 될 거야.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나 나나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같다.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AU쯤.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주결선 같은 경우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자, 별의 크기도 크고 광도도 크고 그리고 생명 가는 거리도 멀고 폭도 넓습니다. 서로 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좀 더 생명 가는 지대가 더 멀리 있는 것은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은 A보다는 B잖아. 그럼 B가 더 질량이 큰 별, 광도가 큰 별 되는 거지. 그래서 A보다 B가 작다는 말 틀렸지. 됐죠? 자, 이렇게 거리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 가는 지대가 시작되는 거리, B가 더 멀다는 것. 자, 기억에서 생명 가는 지대 지속 시간 A보다 B가 짧다. 자, 이거는 그대로 자료 해석이죠. B가 되는 곳에 그대로 갔을 때 위에 제시됐던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지속 시간 그랬어. 그러면 기억을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 이만큼의 시간이 된다 그 말이고. 근데 B 같은 경우에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기억이라는 같은 거리라 하더라도 더 긴 시간 동안 해당된다 그 말이 되겠지. 지속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대로 이거는 자료 해석. 자, 그리고 나는 B의 자료이다. 아까 제일 처음에 생명 가능지대 지속 시간 현재 제로가 되는 부분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 위치를 한번 잡아봤죠. 그래서 바로 나가 B가 된다고 제일 처음 확인했었습니다.